어느 오후 현관문 비밀번호가 다시 바뀌어 있었다. 아내는 말을 아꼈고 난 습관처럼 물었다. 또 누가 오기로 했냐고. 그때 아내는 아주 짧게 그리고 아주 평온하게 말했다. 정미 언니가 위층으로 이사 왔어. 정미 낯익은 이름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아내가 자주 입에 올리던 이름. 내 결혼식에도 왔던 걸로 기억한다. 키가 크고 눈빛이 묘하게 깊었던 여자. 오래된 사진 속 그 여자는 늘 내 시선을 끌었다. 심지어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내 뇌리에 묘하게 박혀있던 이름이었다. 왜 하필 여기에? 이혼했대. 집도 팔았고. 나한텐 의지할 데가 나밖에 없다더라. 그렇게 우리 아파트 601호에 그녀가 왔다. 처음 인사는 우연처럼 이루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녀는 짐 정리를 마친 듯 한 손엔 쓰레기 봉투, 다른 손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이거 하나 드릴까요? 막 내려왔어요. 난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에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결혼식 때 뵀던. 그땐 내가 눈물이 많았죠. 혼자 훌쩍거리다 나갔었는데. 몰랐죠? 기억이 났다. 예식장 구석에서 훌쩍거리던 여자가 있었다. 아내의 친구라는 설명만 들었고 나는 큰 관심 없이 지나쳤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웃었다. 그때 나 진짜 진심이었는데. 진심이요? 그건 비밀이죠. 나중에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녀의 말투는 매끄러웠고 미묘하게 경계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었다. 며칠 뒤 저녁 무렵 집에 들어오는데 그녀가 내게 다가왔다. 어디 가세요? 헬스장이요.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 건강 때문에 꾸역꾸역하죠. 그럼 같이 가실래요? 같이요? 괜찮으면 나도 끊었거든요. 혼자는 좀 심심해서.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아내가 내 헬스장 근처로 옮기라고 했다는 얘기가 떠올랐다. 나를 혼자 두지 않으려는 걸까? 아니면 정미 씨가 일부러 내 생활 반경 안으로 들어온 걸까? 운동복을 입은 그녀는 평소와는 또 달랐다. 타이트한 트레이닝복에 적당히 젖은 땀, 그리고 끊임없이 내 눈치를 살피는 시선. 러닝머신에서 나란히 달리다가 그녀가 물었다.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왜 언니랑 결혼했어요? 무슨 뜻이죠? 그냥 언니가 차분하잖아요. 근데 오빠는 재미있는 걸 좋아하고 가끔 장난도 치고 그런 거 보면 언니랑 잘 맞았나 싶어서요. 그녀는 짐짓천진한 얼굴로 내 눈을 바라봤다. 가끔 언니가 부럽더라고요. 오빠 같은 남편이 있다는 게. 그 말은 그냥 던진 말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나의 하루 속에 자주 등장했다. 헬스장에서, 커피숍에서, 심지어 아파트 입구 편의점 앞에서도 우연을 가장해 내 앞에 나타났다. 어느 날은 내게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를 기다렸고, 또 어떤 날은 우리 집 앞에 실수로 자신의 음식이 배달되었다며 초인종을 눌렀다. 한밤중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자고 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냥 얘기할 사람이 필요해서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며칠 뒤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 사소한 거였다. 식탁 위에 놓인 설거지 때문이었다. 하지만 말끝마다 아내는 정미 언니한텐 다정하더라는 말을 던졌다. 나는 황당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별로. 아니야. 이미 눈빛이 달라졌어. 당신도 느꼈잖아.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그녀가 먼저였을까, 내가 먼저였을까?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정미 씨가 주는 어떤 감정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게 그리움이든 유혹이든 혹은 허전함이든 밤이 깊어지고
나는 601호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벨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는데 문이 먼저 열렸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문을 열고 말했다. 늦었어요. 들어오세요. 커피보다 와인이 더 좋을 것 같죠? 그녀의 현관문이 열리던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선이었고 체면이었고 남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감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의 눈빛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다. 그녀는 와인잔을 2개 꺼내 들고는 내게 묻지도 않았다. 그냥 주방으로 들어가 와인을 따르고 잔에 붉은 물을 천천히 채웠다. 그 손목의 움직임, 목선을 따라 흐르는 머리카락,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집안을 활보하는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가 이 집안에 나보다 더 익숙해져 있다는 느낌.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그녀는 소파에 앉아 나를 향해 다리를 꼬았다. 그 자세가 너무 자연스러워. 난 말도 없이 그 앞에 앉았다.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한 말들이 있었다. 왜 나를 이렇게 흔드는지, 왜 하필 지금인지.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온 말은 너무 조용하다는 거였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당신이 원한 건 조용한 삶이었어요? 그 물음에 대답을 못했다. 조용한 삶. 그 말에 숨겨진 의미는 뻔했다. 매일 반복되는 회사와 집, 식은 커피, 싸늘한 아내의 표정, 그리고 점점 익숙해지는 침묵. 정미 씨는 내 와인잔에 다시 와인을 부으며 말했다. 난 혼자 자는 게 제일 싫더라. 내 손에 닿은 와인잔이 뜨겁게 느껴졌다. 아무 말도 없이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다. 그녀는 와인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잔을 내려놓고는 아주 가까이 속삭였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대답 대신 난 잔을 들었고 그녀는 내 턱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아직 괜찮으면 나 안아줄 수 있어요? 그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주문처럼 내 귀를 간지렸고 난 그대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날 밤 그녀는 내게 어떤 말도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눈빛과 숨소리로만 서로를 탐색했고 아주 오랜만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땀이 배인 그녀의 목덜미, 속옷 사이로 비집고 들어간 내 손끝, 그리고 조심스레 열려있던 침실 문. 아내의 친구였던 그녀는 더 이상 친구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고 난 그게 욕망인지 공허인지 혹은 그 모든 감정의 혼합물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새벽 3시 나는 조용히 그녀의 집을 나왔다. 복도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말고 계단으로 걸어 내려갔다.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죄책감보다 더 앞서는 감정이 기대감이었다는 거였다. 다음엔 또 어떤 핑계로 그녀가 나를 부를까? 어떤 이유로 다시 그녀와 마주하게 될까? 아니, 어쩌면 내가 먼저 그녀의 문을 두드릴지도 몰랐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표정. 난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는데도 그녀의 향이 내 피부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정미 씨는 단순히 이혼하고 외로워서 내게 다가온 게 아니었다. 그녀는 뭔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난 거였다. 그리고 난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아침 식탁, 아내가 내게 말했다. 정미 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눈빛이 달라.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난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내는 모른다. 정미 씨는 단지 이상한 게 아니라
위험한 여자라는 걸. 그리고 난 그 위험을 스스로 찾아간 거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정미 씨의 집으로 들어갔던 그 밤 이후 머릿속은 그녀로 가득 찼고 내 손끝에는 여전히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무심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내 심장은 매번 위층으로 향하는 걸 상상하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 후 현관을 열었는데 아내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손에는 봉투 하나. 이거 오늘 601호에서 내려왔어. 나는 말없이 봉투를 받았다. 안엔 타이레놀 몇 개와 쪽지가 들어있었다. 어제 목이 아프다 했던 것 같아서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글씨였다. 고운 필체,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배려. 하지만 아내는 알았다. 그 안에 담긴 건 진통제가 아니라 관심이었다는 걸.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친절하네. 그냥 감기 기운 좀 있었던 건데.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식탁으로 돌아가 앉았고 나를 향해 천천히 말했다. 정미 언니 예전엔 그렇게 자상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말은 흘리는 듯 했지만 날카로웠다. 그리고 나는 그 칼날이 점점 내 목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퇴근길에 정미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은 집에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셨죠? 나는 놀라 눈을 떴다. 그런 말을 한 적 없었다. 하지만 곧 이어진 메시지에 소름이 돋았다. 그냥 당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녀가 우리 집에 다녀갔단 얘기였다. 이유는 물을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틈을 찾고 있었고 그 틈을 스스로 넓히고 있었다. 그럼 오늘 와요. 와서 술 한 잔만 해요. 정말 한 잔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니, 망설일 수 없었다. 정미 씨의 집 문을 열자 향이 달랐다. 분명히 향수를 뿌린 거였다. 그리고 조명이 평소보다 더 은은하게 낮춰져 있었다. 와인보단 위스키가 나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투명한 잔에 위스키를 따르며 웃었다. 요즘은 낮보단 밤이 좋아요. 조용해서. 나는 그녀의 앞에 앉았다. 뭔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느낌. 삶 전체가 기울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내 무릎 위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 사이 숨길 필요 없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당신도 나도 알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녀의 입술이 다가왔고 내 가슴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밖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정미 씨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마저 계산된 듯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 소리 혹시 당신 아내일지도 모르죠. 나는 벌떡 일어났다. 미쳤어요? 그녀는 웃었다. 당신이 먼저였어요. 나 안아준 사람 당신이었어요. 기억 안 나요? 그 순간 문 앞에서 누군가가 벨을 눌렀다. 정미 씨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가만히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문을 열었고 나는 숨을 죽였다. 밖엔 택배기사였다. 정미 씨는 능숙하게 택배를 받고 문을 닫았다. 왜 이렇게 떨고 있어요? 긴장했어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와 내 두 손을 잡았다. 난 당신과 끝까지 가고 싶어요. 숨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런 삶 당신도 지겨운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녀의 침대에 누웠고 그녀는 내 위에 몸을 실었다. 무거웠다. 단지 육체가 아니라 그녀가 안고 있는 모든 감정과 집착과 의도가.
하지만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정미 씨는 없었다. 그녀의 침대 시트는 따뜻했고 테이블 위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침엔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 먼저 나가요. 문은 그냥 닫고 나가요. 어제처럼. 그 마지막 문장. 어제처럼.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심장이 얼었다. 우리는 지금 어제와 오늘로 구분되는 관계가 되어 있었다. 반복될 것을 전제로 한 관계. 그게 어딘가 불안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이미 출근한 상태였다. 식탁 위엔 간단한 메모.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점심은 챙겨 먹어요. 딱 그 정도. 요즘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나를 피하는 것도 따지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조용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며칠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정미 씨가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엔 우리 동창회 있어요. 아내도 갈 거예요. 아마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자리를 만들었으니까요. 일부러.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금 와요. 당신은 내 거니까.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착이었다. 하지만 나는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다. 이미 너무 익숙해진 온기와 너무도 쉽게 스며든 몸의 기억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녀의 집은 향초로 가득했다. 그녀는 정장을 벗고 실크 로브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어느 호텔 스위트룸의 여주인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요? 우리의 세 번째 밤. 그녀는 그렇게 날짜를 세고 있었다.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웠다. 우리가 몇 번을 만났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함께 있었는지. 그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을 기념하고 있었다. 와인이 몇 잔 들어가자 그녀는 내게 이런 말을 꺼냈다. 당신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나 말고 언니랑 살면서 진심으로 행복한 적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난 언니보다 당신을 더 잘 알아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라니 언제요? 그녀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결혼식 전날. 나 언니 집에 있었어요. 당신 사진을 받고 술 마시다가 울었죠. 왜요? 그때 알았거든요.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늦었다는 거. 그녀의 고백은 오래된 듯 하면서도 너무도 날카로웠다. 나는 무언가에 짓눌린 듯 숨이 막혔다. 그녀는 내가 말을 잇기도 전에 몸을 내게 밀착시켰다. 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이죠.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내 이름을 수없이 불렀다. 마치 그것이 마법의 주문이라도 되는 양. 침대 위에서 그녀는 더 이상 아내의 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이름 앞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밥을 차려줬다. 어제 동창회 재미있었어? 뭐 다들 늙었더라. 정미 언니도 왔지? 응. 근데 좀 이상했어. 언니가 너무 날카롭고 좀 불안해 보였어. 나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불안해 보였다니? 계속 내 눈치를 보더라. 그리고 나랑 눈 마주칠 때마다 피하고.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 혹시 뭔 일 있어? 그 말이 그 순간 가장 무서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아내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여자가 우리 사이를 망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 말이 내 안에 깊숙이 박혔다.
정미 씨는 단지 외로워서 다가온 게 아니었다. 그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나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걸어오고 있었던 거였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아내가 나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고, 정미 씨는 그 옆에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두 여자의 손을 모두 붙잡고 있었지만 어느 쪽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건 꿈이었지만 너무나 현실 같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게임이 되어버렸다는 걸. 며칠째 정미 씨에게 연락이 없었다. 늘 먼저 연락을 하던 그녀가 아무런 말 없이 조용해지자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했다. 익숙함이 무서운 건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 공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마치 무언가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진공 상태처럼. 어느 날 저녁 아내는 말없이 내 앞에 앉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밀었다. 화면엔 사진 하나. 정미 씨가 한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꽤 오래된 사진처럼 보였다. 배경은 제주도였고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핸드폰을 바라봤다. 아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남자 정미 언니 전 남편 아니야. 나도 처음 봤을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내 친구 중에 경찰 있어. 신원 조회해봤어.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예전처럼 싸우자는 눈빛도 실망한 눈빛도 아니었다. 그건 정확히 말하면 분석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저 사람 2달 전에 실종됐어. 마지막 행적은 서울 강서구 쪽 모텔. 카드 사용 기록도 그 뒤로 없어.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정미 언니 그 사람하고 동거했대. 같이 가게도 차리고 꽤 돈도 많았던 모양이야.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고 실종 신고는 가족이 했어. 근데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마치 없던 사람처럼 지냈지. 아내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나는 그중 몇 마디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 여자가 이사 온 건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너 조심해야 해. 그 말은 경고였다. 그리고 동시에 나에 대한 확신이기도 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그녀와 엮였다는 걸. 언제부터였을까? 그날 아침 현관에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는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동영상 하나. 제목도 없었다. 재생을 누르자 화면엔 익숙한 복도와 문,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601호. 정미 씨의 집.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내가 그 집에서 나오기까지의 모든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충격에 숨을 멈췄다. 이건 누가 찍은 거지? 정미. 아내.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그날 밤 나는 정미 씨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은 잠시 뒤 열렸다. 그녀는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다. 왔네요. 나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 당신이 찍은 거야? USB를 보여주며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난 그런 짓 안 해요. 그리고 찍을 이유도 없고. 그럼 누가 이런 걸 보냈겠어? 당신 아내겠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아직도 몰라요. 내 아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이 아는 아내는요. 근데 난 더 오래 봐왔어요. 대학 시절부터. 그녀는 항상 계산적이었어요. 착한 척, 순한 척 근데 뒤에서는 뭐든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그녀의 말이 거슬렸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녀가 진실을 말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나만 믿어요. 난 당신 편이에요. 그 말이 너무 익숙하고 달콤하게 들려서 오히려 무서웠다.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려는 순간 그녀는 내 뒷모습에 대고 말했다. USB 사실은 나도 받았어요. 당신이 내 집에서 나오는 그 영상.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나는 멈췄다. 그 영상, 찍힌 시간보다도 중요한 건 그걸 누가 뿌리느냐죠. 누가 우리 사이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가. 나는 뒤돌아봤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누가 진짜인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아무 말 없이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엘리베이터 안은 너무 좁고 너무 조용해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모든 게 꼬이고 있었다. 아내, 정미 그리고 나 자신까지. 일요일 아침 식탁에 앉자 아내는 평소와 달랐다. 평소처럼 반찬을 차리고 국을 덜어주었지만 숟가락을 들기 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 같이 교회 갈래? 뜻밖의 말에 난 당황했다. 우린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함께 교회를 간 적이 없었다. 왜 갑자기? 그냥 가고 싶어서. 당신이랑.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차에 올라탔다. 교회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CCM조차 무겁게 들렸다.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아내는 핸드백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거 당신 거야. 열어봐. 봉투 안엔 사진 몇 장과 메모지, 그리고 또 하나의 USB. 사진엔 정미 씨와 내가 같은 건물에서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다른 사진은 정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 그리고 어떤 남자의 뒷모습. 당신 진짜 모르겠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나는 침묵했다. 아내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여자가 첫 남편 말고 그 사이에 다른 남자 하나 더 있었어. 내 친구 중 한 명이 그 집 이웃이었거든. 멀쩡한 남자 하나 말도 없이 사라졌어. 실종 신고도 안 했대. 근데 그 남자도 정미 언니랑 같이 살았었대. 나는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다. 그럼 그 남자들 지금 다 어디 있다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정미 언니 웃고 다니지만 그 안엔 무슨 생각이 있는지 누구도 몰라. 그녀는 내 손을 붙잡았다. 근데 당신은 왜 자꾸 그런 사람한테 가는 거야? 이유가 뭔데? 내가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이야? 그 물음 앞에서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무너져 내리는 내 감정, 흔들리는 내 선택,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USB를 꽂았다. 영상 파일 하나. 정미 씨의 집 내부가 찍혀 있었다. 처음엔 익숙한 장면들이었지만 영상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다. 한밤중 그녀가 욕실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그것을 비닐에 싸서 베란다 구석에 숨기는 장면. 그리고 다음 화면 그녀가 칼을 들고 거울 앞에 선 장면. 혼잣말을 하며 울고 웃고를 반복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불안정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망가져 있다는 걸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망가짐 속에 나를 함께 끌어들이고 있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정미 씨였다. 오늘은 왜 안 와요?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다시 울렸다. 당신이 그 USB 받군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당신은 나한테서 못 벗어나요. 문자 한 줄이 이어졌다. 내가 당신 목에 걸었던 그 향수, 아직 냄새 나죠? 아내도 느꼈을 거예요. 나는 황급히 욕실로 달려갔다. 샤워기로 물을 틀고 몸을 씻고 또 씻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향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건 정미 씨의 흔적이었다. 마치 그녀가 내 피부 속 어딘가에 침투해 있는 것처럼.
다음 날 출근길,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왔다. 정미 씨였다. 왜 연락 안 받아요? 왜 도망쳐요? 내가 그렇게 무서워요? 나는 그녀를 뿌리치며 말했다. 그만하자. 우리 이건 아니야. 그녀는 웃었다. 당신 아내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 여자는 겉으로만 착하지, 안 그래요? 내가 다 봤어요. 그 여자 당신 핸드폰 몰래 보는 거, 지갑 열어보는 거, 서재 서랍 뒤지는 거. 다 봤다고요. 그녀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그 여자랑 끝내요. 그리고 나한테 와요. 난 준비돼 있어요. 언제든지. 그녀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 했다. 나는 강하게 밀쳐냈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벤치에 부딪혔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아내였다. 두 손엔 종이봉투,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다. 아침에 김밥 좀 사다 주려고 나왔는데. 재미있는 장면 보네. 그녀의 말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내 모든 감정을 조각내고 있었다. 이제 끝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내는 말없이 돌아섰고 나는 따라가야 할지 그대로 남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정미 씨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가엔 미세한 웃음이 번져 있었다. 그건 분명한 거였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에겐 예상된 일이었다는 것. 나는 결국 아내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아내는 거실로 향했고 쇼핑백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먹어. 김밥 식기 전에.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나 역시 조용히 자리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왜 말을 안 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먼저 할게. 그녀는 김밥 하나를 입에 넣고 씹었다. 그리고 조용히 너무도 차분하게 말했다. 나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601호에 드나드는 것도, 그녀가 당신 침대보다 더 자주 오르내렸다는 것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녀는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봤다. 넌 나를 떠날 용기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기다렸어. 내가 무너지는 걸, 내가 망가지는 걸, 그 여자가 어떻게 너를 조종하는지를.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이젠 내가 할 차례야. 그녀는 핸드폰을 열어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정미 씨가 다른 남자들과 술자리에서 찍힌 사진, 모텔 앞에서 포착된 장면, 심지어 어떤 남자의 차에 올라타는 모습. 이 남자들 다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 전부 여자를 만나고 나서 사업이 망했거나 돈을 빌려주고 잠적당했거나. 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정미 언니는 단순한 외로운 여자가 아니야. 그녀는 사람을 집어삼키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너 차례인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아무것도 안 줬어. 돈도 사업도 그냥 몸만 줬지.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거면 충분했을지도 몰라. 그 여자는 관심과 반응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근데 이제 끝났어. 내가 끝낼 거야.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붙잡았다. 무슨 말이야? 어떻게 끝낸다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내 방식대로. 당신은 이제 빠져나올 수 없어.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날 밤 나는 정미 씨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내 꿈에 나왔다. 어둡고 긴 복도, 그 끝에서 그녀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손엔 칼을 들고 있었다. 왜 안 와요? 나 기다렸는데. 꿈에서 깬 나는 온몸이 젖어 있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그 순간 침대맡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흰 봉투, 안에의 글씨. 이건 당신이 봐야 할 마지막 영상이에요. USB가 또 하나 들어있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파일을 재생했다. 영상은 블랙박스 화면이었다. 정미 씨가 어떤 남성과 차량 안에서 다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성이 차량 밖으로 내리는 순간 그녀는 조수석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의 뒤통수를 내려쳤다. 장면은 흔들렸고 화면은 끊겼다. 안에 메모가 이어졌다. 이건 경찰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예요. 난 따로 확보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그 사건에 다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도 내일이야. 그 순간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정미 씨였다. 당신 아내가 뭘 줬는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영상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에요. 당신은 나를 믿죠? 나는 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두 여자의 손에 쥐어진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끝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다음 주 화요일 경찰에 정미 언니 데려갈 거야. 그 전에 내가 결정해. 나랑 살 건지 그녀랑 같이 불에 타버릴 건지.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선고였다. 나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심장을 삼키는 여자와 복수를 기다리는 여자.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어느 쪽이 더 나를 알고 있는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과연 누구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사실이었다. 화요일 아침,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다. 아내는 말없이 옷을 입고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다. 나 오늘 경찰서 가. 정미 언니 관련된 자료 다 정리했어. 변호사도 붙였고. 결정은 당신이 했겠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당신이 뭘 감당할 수 있느냐야.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당신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 아내가 문을 닫고 나간 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느덧 해가 높이 떴고 601호 창문도 열려 있었다. 그 순간 정미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당신 아내 나 경찰서 보낸다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다 알아요. 당신이 받은 영상도 사진도. 어차피 그 여자 당신도 죽이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집이죠? 내려와요.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게 있어요.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계단을 내려갔다. 601호 문 앞 정미 씨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고 화장기도 거의 없었다. 들어와요. 마지막이에요. 이젠 나도 지쳤어요. 나는 조용히 들어갔다. 집 안은 평소보다 정돈되어 있었고 향도 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엔 두 장의 종이. 하나는 편지였고 하나는 부동산 계약서. 이 집 팔 거예요. 난 떠날 거예요. 경찰에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난 그냥 당신이 나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봐줬으면 했어요. 정미 씨는 편지를 내게 건넸다. 당신에게 바란 건 사랑이 아니라 공감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매번 버림받았는지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에겐 당신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날 놓아줘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 아내 무섭죠? 나도 알아요. 그녀는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처럼. 우리 둘 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사로잡혔던 거죠. 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근데 당신은 알아야 해요. 내가 당신을 망치려던 게 아니라 살리려던 거였다는 걸. 난 당신을 진심으로 원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리고는 내 입술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껴진 순한 감정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아내였다. 좋은 장면이네. 마지막 키스? 정미 씨는 돌아서지 않았다. 아내는 조용히 들어와 손에 든 파일을 내려놨다. 정미 언니, 이건 당신에 대한 고소장. 그리고 내가 모은 증거 목록. 이제 당신 선택해. 경찰서에 같이 가서 자백할지, 아니면 내가 언론에 퍼뜨릴지. 정미 씨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했어? 아니. 난 그냥 내가 이 남자한테 했던 짓의 대가를 받고 싶었어. 정미 씨는 웃었다. 그럼 당신은 이 남자한테 뭘 했는데? 감정 없이 살아있는 시체처럼 만든 거. 그건 괜찮아? 그 순간 정적이 흘렀고 나는 그 중심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두 여자의 대화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가 누구였는지,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시작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정미 씨는 결국 경찰서로 향했다. 자백은 없었지만 증거는 충분했다. 며칠 뒤 아내는 이삿짐을 쌌다. 우리 한동안 떨어져 지내. 당신도 생각 좀 해. 무슨 생각을? 당신이 누구였고 누구한테 진심이었는지. 그녀는 떠났고 나는 혼자 남았다. 조용한 집안. 창밖에서 601호 창문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리고 그날 밤 정미 씨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고마웠어요. 미안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껐다. 모든 소리와 빛을 차단한 방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침대 위에 누웠다. 정적 그 자체였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마치 다시 나로 돌아가는 기분. 누군가의 아내도 친구도 유혹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